아프시니까 쌈싸게 해야지. 검사를 또 15년, 18년이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께서도 그 뭐 카풀과 관련된 것도 이것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쪽을 찾아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자회견할 때. 대통령이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난 그 보지는 않았거든. 90분 동안 얘기한 거 보지는 않았는데 내용 보니까 카풀에 대해서도 일부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뭐라 어제 오늘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행정명령을 발동해라. 네. 카풀 모든 카풀에 대해서 베타 서비스 모두 다 중지시켜라. 네.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님도 잘 아시잖아요. 일단 지금 우리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카풀이 있고 그거는 출퇴근 시에 자동차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정도의 실비를 주는 카풀은 100% 합법이잖아요. 네.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카카오가 중개하는 카풀 서비스, 베타 서비스라고 하지만 베타가 아니고 실제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아침에 앱을 다운받아서 카카오 크루 가입도 지금 해봤고 하다 이제 사실은 중간에 멈추긴 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티 어플을 통해서 카카오 카풀 호출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거는 저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정한 출퇴근 시에 자동차를 함께 타는 그런 종류의 카풀이 아니고 이건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잖아요, 보면. 그러면 지금도 카풀 그 카카오 카풀 돈 내고 그거 하나요? 하죠. 그러면은 PD 저기 카카오티 어플을 실행시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란에 카풀 항목이 있어요. 지금 되나? 지금 돼요. 그러면 돈 내고 타?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것만 안 하는 건가? 카카오 측에서 수수료만 안 받고? 아니 수수료도 받아요. 받아요? 네, 20%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타 서비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단 말이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카카오도 수수료도 띄고 있고 그러니까 카풀을 가령 어제 아침에 제가 7시 2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남역을 가겠다고 하면서 카카오 카풀 호출 리퀘스트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한 3분쯤 후에 응신이 왔어요. 예. 가겠다. 예. 이 땡땡이란 분이 효창동 그러니까 숙명여대 앞에 그때 당시 차를 운전하고 계셨는가 봐요. 근데 국회의원회관으로 와서 나를 태우고 강남역까지 가겠다. 그 요금이 12,500원이다라고 해서 신용카드 선결제가 12,500원이 바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원래 네. 그 카카오 카풀의 원래 취지는 우리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이 순로, this way, 정상적인 경로. 그렇지. 보통 순로라고 그러잖아요. 순로로 가면서 가는 그 길에 있으면 누구 태우는 건데. 그 길을 중간에 이제 같이 중간에서는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간다는 얘기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카풀이 합법적인 카풀이 아닌 게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에 정상적인 카풀이 아닌 게 그분 같은 경우는 효창동이라면 강남역까지 직장 경로가 된다면 그게 더 짧지, 그게 더 짧아요. 네, 정확히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분은 효창동에서 삼각지를 거쳐서 그렇지. 반포대교를 건너가든지 한남대교를 건너가든지 건너가서 그 다음에 강남역으로 오는 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이분은 굳이 효창동에서 마포대교를 공덕동을 통해서 마포대교를 건너와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을 해서 나를 태우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서 강남역까지 가겠다는 거. 그리고 그 돈을 12,500원을 받고 이 12,500원 카드 결제되는 중에 20%는 카카오로 들어가고 80%만 이 사람이 갖는다는 이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어떻게 길을 그렇게 잘 알아요? 국회의원께서? 근데 서울 살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야. 아니 근데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아주 보통 시민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설명을 편하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 보면 가는 경로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보면 가는 경로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한간에서는 왜 그렇게 다른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김경진 의원만 그렇게 카카오 카풀 문제 있다, 잘못이다, 택시 업계를 살려야 된다. 카풀과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을 보면 카풀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고 많아요. 예.
카풀을 반대한다고 하는 의견을 내면 욕설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기사분들이 워낙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난폭 운전이라든지 또 정작 이제 저녁에 한밤중에 택시가 안 잡힌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좀 잃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반사적인 효과 때문에 지금 카카오 카풀이 지금 이걸 치고 들어가서 이 불법을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여론이나 정서에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기가 좀 죽은 측면들이 있어요. 나도 뭐 택시 쪽에 내가 뭐가 이해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 쪽하고 내가 뭐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그 일반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렇다 그러면 카풀이 언제쯤에 도입됐고 원래 취지는 뭔가요? 카풀이 저게 난 아는데 93년인가? 94년 94년인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택시가 좀 부족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가용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버스가 그냥 이렇게 콩나물 버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퇴근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 보고 야, 너 혼자만 타고 가지 말고 좀 주변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제발 좀 태우고 좀 같이 좀 다녀라. 기왕이 좋은 공적 도구가 있으면 같이 좀 써라. 이런 생각에서 저 법조항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저항을 만들면서 아니 그러면 차량 주인들이 우리는 그럼 뭐 공짜로 태우고 다니니까 아니 그러면 기름값 정도 실비는 받고 태워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게 단서 예외 조항이 들어갔던 거예요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알기로는 94년도에 법을 이제 저게 들어가고 그 자가용에 한해 승용 자동차 자가용에 한해서 출퇴근 시에 같이 탈 수 있다라는 걸 그때는 95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아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선 그때 기름값이 좀 뛰었던 것 같아. 근데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기름값도 비싼데다가 왜 차를 다 끌고 나오느냐. 차를 좀 세대 끌고 나오고 그 같은 직장에 다니면은 동네가 같으면은 같이 타고 다녀라. 오히려 차량을 운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차량 줄이자. 차를 갖다 너도 나도 끌고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같은 동네에 있으면 한 대로 타고 다니고 그리고 나만 맨날 운전하면은 피곤하니까 다음 달엔 차 세 대 갖고 돌려야 되는데 근데 나는 차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 없으면 미안해 그럼 나는 기름값 좀 낼게. 또는 뭐 톨게이트가 있으면 톨게이트비 낼게.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유상운송은 보험이 안 된다. 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있더라도 유상운송은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그 경비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유상운송 아니냐. 그게 처벌할까봐. 그러니까 그건 처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취지가 기름값 정도. 그걸 갖다가 저기 좀 나와 있죠? 보이나? 저게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그렇지. 유상운송은 원래 자가용은 안 되는데 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그것도 유상이다. 그래서 원래는 돈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안 돼. 자가용은 다만 예외로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 함께 타는 경우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추석 같은 때 설날에 차 없고 그러면은 그 관광버스 개인 자가용 버스 타고 막 태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밑에는 볼 게 아니고 저 단서 1호인데 81조 2랑 1호 단서 1호인데 근데 저게 옛날에는 저거 갖고 돈이 된다는 생각 했을까요? 지금도 25년 전에. 네. 근데 그때도 자가용 나라시가 있지 않았어요? 나라시는 있었지. 그러니까. 자가용 나라시가 뭐냐면은 렌터카 갖고 지금도 저기 지방에 가면 많이 해요. 아니, 우리도 알아요. 그 강남역 주변에 술집 많은데 옛날에 택시 안 잡히니까 자가용들 많이 영업했어요. 뭐 우리도 옛날에 타본 적 있잖아. 젊은 사람들. 가게차. 옛날 얘기 있죠. 옛날 90년대 생각나는데. 자 그런데 처음에는 같은 동네 사는 사람,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그때 같이 타라고 한 것이지, 이거를 서로 연결해. 그때는 핸드폰도 저거 벽돌폰이었잖아요, 벽돌폰. 그렇죠. 벽돌폰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누구랑 연결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IT가 너무 강국이 되다 보니까 이걸 중개해주는, 그리고 저게 법에 다 빈대가 있잖아요. 저기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그럼 승용차면은 승용차 9인승까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하면서 승용차가 10인승까지가 승용차지. 좀 비리. 하여튼 자 승용차를 출퇴근 때 함께 탄다. 그러면 나는 출퇴근 2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밥 먹고 오니까 난 출근 2번, 퇴근 2번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시비가 되니까 출퇴근 시간을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으로 줄이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줄인다 하더라도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카카오 카풀의 문제점을 지금부터 이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게 카카오 카풀이 현재 중개하는 방식이 자기가 가는 직장의 경로하고 상관없이 중개를 해주잖아요, 보면. 심지어는 운전하는 사람이 직장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출퇴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타는 사람도 그럼 손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런데요. 네. 저 출근하는 사람이라고 특정돼 있지 않네. 특정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법문의 취지가 저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 원칙은 자가용은 유상 운전을 하면 안 돼요. 돈 받고 나라시를 하면 안 돼요. 그 자체로 처벌 조항인데 다만 저게 예외 조항이잖아요. 예외 조항에 출퇴근 시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인데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법문의 본질적인 의미는 직장인이 같은 직장의 방향으로 태우고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예요, 저게. 그러니까 운전도 직장인, 타는 사람도 직장인. 근데 뭐 그건 딱히 거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가는 방향,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같은 방향. 직장의 방향이라도 같아야 되는데 현재 카카오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직장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또 자기가 가는 방향하고 영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태워서 가는 중개도 허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돈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 가령 국회의사당역에서 강남역 강남까지 12,500원을 받는다. 택시 타면 얼마 나와요? 택시 타면 15,000원 정도 15,000 나올까요? 15,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12,500원을 받아도 남는 거 아니에요. 기름값을 하고도 남는 거 운전자 아니에요. 남죠. 네. 남지. 기름값, 자기 보험 실비하고도 남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 이건 돈을 남기기 그런데 위한 저기에 보고해 보면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카풀은 된다. 그리고 경비를 그것을 필요 경비라고 한정짓지는 않고 필요 경비도 유상이다. 그러니까 필요 경비도 유상, 필요 경비도 조금 더 받아도 유상. 유상은 원래 안 되는데 그런데 카풀은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저 법에는. 아니 원래 취지는 저게 아니 그 취지는 말씀이 맞는데. 선배 그렇게 말을 돌리면 안 돼. 아니 저 시청자들 헷갈린다니까.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자가용은 절대로 돈을 받고 태워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예외가 있잖아. 그 예외가 출퇴근 시에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인데 그때 줄 수 있는 돈이 어디냐.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야. 거기로 한정돼 있지 않은데. 아니 그렇게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지. 그거는 합리적인 해석. 아니 그러면 자가용을 가지고 누구나 돈 벌 수 있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러면 택시 면허제도가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 면허제도가 왜 있고? 그리고 이 영업용을 하라고 국가에서 왜 특별하게 허가를 주고 면허를 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면허를 받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다 따지는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근본 취지죠. 그게 그죠? 아니, 그 취지대로 해석을 해야지. 근데 그 취지대로 해석 안 하게끔 법이 아니 그거는 취지대로 모든 법이 모든 것을 다 100%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다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틀의 일반 원칙을 규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소소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행정해석, 법원의 대법원 해석 뭐 이런 어떤 사법 해석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봐봐. 아까 내가 그러니까 선배님 이게 방송을 시청자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막 와서 얘기하지 마. 들어봐. 자, 그러니까 옛날에 벽돌폰 들고 다닐 때 카카오라는 데가 나와갖고서 이거 갖고서 카풀을 연결해 줄 거 생각을 못 했고 저 법을 만들 때는 그래 원래 조금이라도 돈 주면은 그 유상운송으로 옛날에 문제 됐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문제 안 될 테니까 안 삼을 테니까 출퇴근할 때 같이 타고 다녀라. 그래서 필요 경비 정도 주는 거 그건 문제 안 삼는다. 그것도 유상이긴 하지만은 그건 문제 안 삼겠다고 그렇게 한 건데 이제는 지금에 와서는 저기에 저기 요금일에 대해서 꼭 필요 경비로 한정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많이 하게 하고 지금 그 우리나라 택시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문제가 뭐냐면 출퇴근하고 전혀 상관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출퇴근하고도 상관없고. 근데 그걸 국가의 정부에서는 아침 저녁 두 번에 한정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출퇴근하는 것하고도 상관없이 카카오 크루가 될 수 있고 타는 사람도 출퇴근하고 상관없이 그냥 탈 수 있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돈도 어쨌든 정상적인 실비가 아니라 여기서 돈을 운행하고 나면 남는 돈이에요.
그럼 이 자체가 자가용 영업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그래서 자가용 영업 행위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카카오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 카풀 중개라고 하는 것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명백한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카카오가 이걸 우기는 거야. 뭐라고? 아니 출퇴근이 몇 시부터 몇 시냐. 일단 시간 정한 게 없다. 그 다음에 가면서 뺑 돌아가서 출근할 때도 뺑 돌아가는 것도 출근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운동 저 드라이버 삼아서. 그 다음에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고 쓰여 있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이게 몰고 가는 이 돈 받는 사람이 크루가 꼭 직장인일 필요 있느냐. 법조문에 저게 명확히 안 적혀 있지 않느냐. 자기들한테 편리할 논리를 다 갖다가 대면서 그래서 그냥 아무나 상관없이 아무나 나가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고 돈을 받아도 하루에 2번만 하면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경강부의 논리를 카카오가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오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부는 좀 어떻게 좀 해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부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모델 타입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요게 어쨌든 저 81조 1항 1호 예외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해서 이 사안을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쁘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저렇게 좀 어떻게 좀 돌려서 해석해도 되나요? 아니 그거는 법 조항의 원래 취지를 맞춰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날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법 조항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입법 취지. 그렇죠. 그다음에 뭘 규율을 하고 있는 이 법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법 조항이 만들어질 때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전제로 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에 처음에는 이런 취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왜 빈틈이 있어갖고 빈틈이 있어서 원래 근본 취지랑 다르게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좀 어렵죠.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거는 지금 그러면 카풀한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 당연히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자체가 지금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 영업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쪽하고 카카오 쪽 알선도 못할 때 있잖아요. 여기 누구든지 일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 처벌할 수 있나요 지금? 네. 제가 볼 때 지금은 처벌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변호사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사실은 지금 택시 회사들에게 이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취소를 했어요. 이제 콜을 해놓고 한 4, 5분쯤 오다가 마포대교 근처에 오니까 이제 취소를 했어요. 굳이 그걸 또 국회의원이 그걸 타고 가는 거죠. 카카오 아까 저 어제 했던 걸. 근데 이런 식으로 가령 뭐 함정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호출을 해가지고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간 다음에 한번 검찰에다 고발을 해보는 거예요. 검찰, 경찰에다. 그래서 저 법조항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검찰, 경찰에서 받아보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저게 가령 이게 카풀 그 앱에 보면 카풀 운전자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특정되죠. 특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분이 과연 직장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뭐 카카오에서는 하루에 2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카카오 카풀 이외에도 2군데, 3군데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럼 그런 데 통해서 하루에 뭐 3번, 4번, 5번 전업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 검찰에 수사하면 바로 이거 문자 메시지는 이거 하면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 이동 경로도 있을 것이고. 요거 종합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자가용 불법 나라시 운전이다 아니다. 판정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어제 제가 요청해서 왔던 그분 같은 경우도 아니 그러니까 효창 숙명여대 앞에서 강남역을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뺑 돌아서 나를 데리고 가면서 돈을 12,500원을 결제를 하고 데리고 갔다. 이분이 직장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또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거 한번 여쭤볼까 하다가 그것도 조금 실례다 싶어서 안 여쭤봤어요. 근데 어쨌든 직장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크루들이 대부분이 자기 직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사실상 여기 택시 영업에 해당하고 다 처벌받을 거라고 봐요. 또 다른 카카오로 다른 또 카풀이 그렇죠.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령 지금 이미 2개가 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하나는 아마 좀 더 비교적 저 법문에 엄격하게 뭔가 경로를 좀 맞추는 카풀이고 하나는 카카오 카풀하고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3개예요. 3개인데 4개, 5개, 6개 또는 해외에 두고 있으면서 무제한으로 이걸 하는 서버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카카오 카풀을 한번 합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순간. 그래서 외국에서 그러면 그렇지. 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2번이 아니라 20번, 30번 가면 모든 자가용이 택시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택시 면허 제도를 두고 있고 택시 면허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공공의 교통체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서 이 택시 면허 제도를 두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의 500만 대의 자가용이 1000만 대의 자가용이 전부 잠재적인 택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2천만 대. 2천만 대. 그러면 대한민국의 택시 2천만 대 시대가 열리는 건데 그 상황이 되면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나는 국토교통부에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당신네들 모든 자가용이 택시화 될 수 있는 길을 카카오 카풀이 합법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다 활짝 열리게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신네들은 택시와 관련된 도로교통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냐. 자, 그렇다 그러면 네. 첫 법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1항 단서 1호 뭐 그런 여러 번째 해서 외우다시피 했는데 네. 결국 저 얘기대로 하면은 우리 의원님 김경진 의원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처벌 대상이 안 되면은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어요. 일단 안 된다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맞네요. 그런데 네. 그런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나면 제일 문제가 저거잖아요. 일단 책임보험이야 뭐 어느 경우에서나 되니까 책임보험 뭐 1억까지는 책임보험 1억 5천. 1억 5천이면 많이 들었고 책임보험이야 이제 1억 5천 범위 내에서는 그 범위 내에 사고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종합보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지금. 이게 유상운송인데. 그러면 종합보험이 또 가입할 방법도 없어요. 저게 지금 사실상 자가용 유상 영업에 대해서 받아주는 종합보험도 없어요. 그런데 자 거기 카카오 쪽에서는 이제 종합보험 대인배상 2가 가입돼야 받아주는 거죠. 카풀 서비스의 가입 조건 중에 하나가 제가 변호사님께서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그 대인 2가 가입 조건입니다. 그래서 종합보험, 예. 종합보험에서 대인 2가 가입이 된 운전자만 이제 카풀 운전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과연 그런 현재 그 가입된 대인 2를 가지고 실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카풀이라고 이 카풀 서비스 중에 과연 보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인 2가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네네네. 대인 2를 가입한 차만 받아주고는 있지만 네네.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대인 2가 적용이 될 거냐 말 거냐 다른 문제 아니에요. 네네. 카카오는 이게 적용이 된다고 자기들은 전제를 하고 그 서류를 받지만 실은 보험사에서는 안 줄 것 같은데. 자 거기 확인했죠.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카풀 가입자가 카풀 운행 서비스 중에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떤 보험 회사라든지 아니면 법원 판결에서 유상운송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가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그냥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이용자들 사이에서 만약에 내가 카풀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단 내가 그 대인 2로 보호를 받으려면 내가 이 카풀 운행 중에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카카오식 카풀, 돈 주고 하는 카풀. 맞습니다. 네. 예. 선배님도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자가용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료가 한 40에서 80 정도 되나요? 그렇죠. 보통 자동차 어떤 뭐 자차 가격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자차 안 넣는다고 아니 자차 넣어서 한 60. 뭐그 정도 김기정 되잖아요. PD 얼마? 60만 60만 원. 강 PD는 얼마? 80만 원. 그거 차 좋은 거지. 아니요. 뭐. 몇년 안 되고. 아 그러니까 그 정도 보통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운행거리가 많고 자가용보다 운행 횟수가 많고 손님 태우고 이동거리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종합2도 무진장 비쌀 거를 거기 한 2, 300 될 거요. 예, 300 정도? 예, 싼 거는 200? 네. 또 2, 300?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가용 차는 별로 안 좋은데. 네. 자가용으로 종합보험 2는 60만 원. 예. 그다음에 택시로 종합보험 2는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택시는 연락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사고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확률이 더 있으니까 300만 원이고 자가용은 보통 출퇴근이라든지 이 정도 운행이 어느 정도 택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적으니까 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종합보험 사고 위험성이 적으니까. 그만큼 확률이 적으니까. 근데 자 그러면 이 자가용을 택시처럼 뭐 하루에 2번 좀 악용을 하면 뭐 10번이 됐건 20번이 됐건 사실상 택시처럼 움직이는데
60만 원 가지고 종합보험 2를 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미친 짓 아니에요, 보면.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생긴 이 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2 적용을 안 해주고 보상을 안 해주는 게 맞아요. 보험 약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어떤 과장은 이죠. 아니, 개인 의견을 얘기한 거죠. 아니 그게 전형적으로 그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밑에 그 보좌하는 지금 직원들이- 생방송하고 있어. 아니, 상관없어요. 이게 고카 가세요 전형이에요. 아니 공무원이란 거 아니 고시 합격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도 좋은 대학교 나왔을 거 아니야. 네. 아 똑바로 얘기해야지 국민들한테. 자, 그리고 아니 그게 뭐야? 아니 정권이 대통령이 장관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마치 보험이 적용되는 것처럼 야리까리하게 얘기를 해? 아니 전문가 중에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또 지난번에 모 일간지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하고 저랑도 통화를 몇 번 했는데 나중에 뭐랬냐면 금감원에 물어요. 아 보험사다 물어보니까 보험사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저 여러 가지 사고 저 형태에 따라서 뭐 그러면서 말을 좀 돌리더래. 아니 청와대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밀어붙이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말을 그렇게 애매하게 돌리는 거지. 금감원에 전화를 했더니 금감원에서 뭐랬냐면은 저희는 그 되는 보험 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감원에서 왜 그랬더니 저희는 그걸 갖다가 이게 차 은행 경비로 보기 때문에 그건 보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거 정상적으로 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하는 카풀이라면 당연히 종합보험 2 돼요. 그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카카오가 말하는 이런 식의 장사로 돈을 벌건 영업으로 형태의 카풀을 하다가 사고 났을 이 경우를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종합보험 2 안 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대로 자가용은 지금 보험료 60만 원이고 종합보험 2, 택시는 종합보험 2 보험료가 300만 원인데 이 차이가 왜 나냐고. 근데 이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처럼 영업을 하다가 사고 났는데 아니 저 보험회사들이 머리에 총 맞았어요. 이걸 가지고 60만 원 받고 300만 원처럼 보험처럼 보험 서비스를 해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게. 아니 근데 그 상황을 국토부 과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뻔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합법적인 카풀일 때 된다는 취지야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말을 애매하게 합법적인 카풀일 때 근데 실은 질문을 하는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카카오 카풀이죠. 카카오가 하는 방식의 카풀을 하다가 사고 났을 때 돈을 받고 카카오가 20%를 떼어가고 카카오 크루가 80%를 먹는 이런 형태의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종합보험 2가 적용이 되느냐 지금 이 질문 아니에요. 근데 동문사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합법적인 카풀을 하다가 사고 났으면 되는. 당연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1호에 따른 카풀을 하다가 사고 나면 종합보험 2가 적용이 되지. 근데 우리가 그때 질문을 했던 사람은 그게 아니고 카카오식 카풀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때는 당연히 안 돼야 맞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민주당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뭐 당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아니야. 우리나라 큰 당이 이름 뭐야? 거기는 더불어민주당? 응? 당 이름 맞아? 정치에 관심 좀 가지세요. 아니, 당이 자꾸 바뀌니까. 하여튼, 여당에서는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하기 위한 무슨 뭐가 있던데, 김경지 의원께서는 지금 하는 거 불법이다. 그런데 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양쪽하고 서로 조율하려고 왜 그랬을까? 이게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몇 번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게 이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자가용 택시 2천만 대 시대를 열 위험성이 있는 문 앞에 있는 이 이슈를 왜 저렇게 편하게 생각을 할까?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정권 자체가 아무런 생각이 없다. 청와대를 포함해서 정권 전체가 아무런 생각이 없다. 1번. 그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또 공유경제라고 하는 그럴듯한 단어에 너무 경도돼서 거기에 혹해 있다. 그래서 그 장점만 생각하고 그 단점에 대한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안 돌아보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미 여기까지 뛰어오다 보니까 어찌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고간다. 가능성 2. 가능성 3는 이건 잘은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실업이 크잖아요.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집에서 놀고 있는 양반들 자가용이라도 있으면 차라도 몰고 나와서 저거
카카오 카풀 열심히 하면 이제 벌써 카풀사 중개사 3개 생겼잖아요. 예. 이거 열심히 받으면 사실 뭐 고정 고객도 생길 수도 있고 자가용 유상운송이 합법화되니까 저게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돈벌이라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업자들을 그냥 전부 택시 운전 기사화해서 조금이라도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길을 터줘서 내가 실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들 수 있게 이 가능성이 3. 그다음에 가능성 4는 이거는 뭐 별로 그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나도 뭐 얘기하려고 그러지 대충 알겠는데. 카카오 측에서 그럼 얘기 그만하고. 아니, 얘기해도 돼요. 아니, 나 이거 네. 편집 안 하고 그냥 다 내보낼 아니, 거예요. 내보내도 돼요. 얘기하세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게 지금 수수료 20%씩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수수료 20%가 적지가 않잖아요. 많죠. 많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카풀 크루 등록한 차량이 한 7만 대 얘기하나요? 그게 이제 지난해 말. 지난해 말.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게 한 10만 대, 30만 대 이렇게 가게 되면 카카오가 중개 수수료 20%씩 가져가면 그 수익도 연간 아마 몇천억 대 아마 되지 않을까? 100만 대면은요. 네. 1조예요. 내가 계산해 봤어요, 이게. 근데 100만 대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겠어요? 돈 되면 다 하지. 옛날에 체인 무슨 뭐야?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듯이 나도 언젠가 한번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럴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 있죠. 근데 어쨌든 최소한 1,000억 이상의 수입이 카카오에서 이 카풀 수수료 뛰어가는 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가 그걸 노리고 맹렬하게 여기저기 로비를 했을 가능성 4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가능성은 네 번째 그냥 가능성 생각만 해보신 거죠. 네, 그냥 혼자만 생각한 거죠.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 가능성도 있으니까 본인 생각. 아니 뭐 아는 사람도 좀. 아니, 증빙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여러 가지 로직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보편적인 거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예요. 자, 그런데 또 공무원들이나 또 좀 커다란 좀 큰 회사들은 경업 금지 있잖아요. 너는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만 일해라. 너는 회사를 위해서만 일해라. 딴 거 할 때는 허가 받으라 그러잖아요. 네. 카카오 카풀 하는 것도 경업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영리행위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인의 공무원이나. 그렇죠. 저거는 돈이 카카오가 하는 카풀은 돈이 남는 카풀이니까 저건 영리행위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게 된다면 저건 불법이겠죠. 네. 그리고 요새 공기업도 불법, 공기업 직원들도 불법이겠지. 하루에 2번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네. 택시도 2번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래갖고 미리 예약 받아갖고 하루에 아침에 한 번 갔다가 또 저녁 때 그분 퇴근시키라고 2번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횟수를 제한시킨다고 그래서 그걸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요. 자,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했어요. 원래 본래 취지에 벗어났다 하고는 불법이다. 근데 불법인지 아닌지는 그건 아직까지 판례가 나온 건 없고 그리고 보험이 된다. 아니, 그건 누가 봐도 불법이에요. 자, 근데 자 보험은 작은 거면 해줘요. 작은 거면. 근데 큰 거는 무조건 안 해줘. 내가 보험법 전문이잖아요. 네, 교통사고 전문, 손해배상 전문이잖아. 자, 카풀 되면 돈 좀 버시겠네. 왜 버려요? 아니 보험회사하고 분쟁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아, 보험 소송해도 못 받아요. 어차피 사고 아니 나서. 어쨌든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많이 오겠구만. 어차피 나는 안 되는 거 뭐하러 맡아 그거를. 카풀 승객들도 그렇고. 안 맡아. 그런 사건은 어차피 소송해도 못 이겨. 아니 저 출퇴근 경로가 똑같다고 법정에 가서 열심히 우기면 되지 뭐. 나를 그렇게 봤어요? 자, 나 깔끔한 사람이야. 아, 그래요? 자, 여기서 택시 업계도 지금은 반성하고 있겠죠? 그동안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그분들도. 자, 그러면요. 김경진 의원께서 작년에 법안 몇 개 발의하셨어요? 법안 발의 건수로 한다면 한 32, 30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자, 김경진 의원께서 보시는 이 문제를 이거를 카카오 쪽하고 택시 쪽하고 상생을 도모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카카오가 지금 현재 하는 형태의 카풀 중개는 100%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카카오 카풀은 중단을 해야 되고 중단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검찰이 들어가서 이 카카오 카풀 운영진들 구속 수사해야 돼요. 그 국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그 문제는 논의로 하고 실은 이제 카카오 택시 앱을 개발하고 우리가 또 뭐 SK텔레콤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지도 앱들 많이 있잖아요. 네이버 지도 앱들 이제 굉장히 편하잖아요. 보면 최단 경로,
막히는 거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저도 팀앱 없이는 요새 못 다니거든요. 어느 경우에서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히 그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정부 예산을 쓴다, 재정을 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만, 공항, 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효율화를 시키고 최적화를 더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카카오TV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공헌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부 재정을 좀 투입을 해서 이 시스템을 통째로 사서 택시회사에게 아니면 택시회사 연합체로 이걸 그대로 운영권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아니면 정부에서 1년에 얼마씩 예산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옛날에 그 카드 수수료 비싸다고 했을 때 왜 이리 비싸냐라고 이제 카드 수수료 못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중간에 벤사라고 이렇게 한번 결제 승인해주는 벤사가 있잖아요. 보면 벤사하고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액 1,000원짜리, 2,000원짜리라도 이 카드 수수료 내려가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그랬죠. 때. 예. 통신료 때문에. 네, 통신료 때문에. 네. 그때 홍준표 의원이 18대 때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의 이게 상인들은 카드 결제를 요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다 신용카드를 쓰는데 그거를 국가가 벤사를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많은 사람의 복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 근데 택시도 사실은 이게 대중교통이고 공공운송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정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카카오 카풀이 합법화되면 차가 지금보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당연히 늘어나죠. 늘어나죠. 네. 왜냐하면은 그냥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다가 카카오 카풀 돈도 되네? 그럼 나 그냥 가면서 너 사람 몇 명 태우면은 점심값 나오고 집에 저녁 때 올 때 이게 반찬값 되네? 그래서 차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그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카카오 카풀이 불법이라 그랬는데요.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도 또 불법이라니까. 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자, 저는 변호사 그렇게 아리까리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저 실비보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한 변호사님이 여태까지 얘기해온 게 종합보험 안 된다는 거야. 종합보험 투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종합보험 투 안 된다는 전제가 저게 유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네. 자, 카카오 카풀 범죄는 아닙니다. 처벌은 안 받습니다. 하지만은 종합보험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 여기서 그 영리에 해당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자가용 운전하는 게 자가용 나라시고 그게 81조에 따라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봐. 무슨 억지 논리야 그게. 들어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들어봐. 자, 그래서 단지 기름값 정도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저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에서 강남역 가는데 택시비가 15,000원이다. 근데 기름값은 거기 한 1,000원, 1,100원? 1리터면 갈걸요 아마? 그러겠죠. 1리터. 많아봐야 2,000원이면 되겠잖아요. 기름값 2,000원. 2,000원 하라면 네. 카카오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안 하죠. 카카오는 카카오 카풀 그거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2,000원이 수수료 받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결국은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영리의 목적이고 또 카카오 카풀 한다는 거 들어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려고 앱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게 자가용 나라시 운전이 아니고 뭐야 처벌되는 게. 들어봐. 그래서 아니, 무슨 억지 논리야 이런 양반 처음 봤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누가 이상한지 자 들어봐. 자 김 의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김 의원이 법안 발의할 수 있잖아요. 아니 법안 발의 안 해도 지금 현행법상에도 불법이라니까. 들어봐. 네. 저 법안으로 딱 글자 한 열 몇 개만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카카오 카풀 불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불법이라니까. 아유, 명확하게 하자니까. 지금도 명확하게 불법이라니까. 자 내가 힌트 드릴게요. 힌트 필요도 없다니까. 저거 읽어보기만 하면 불법이야. 자, 힌트. 아니 여태까지 지금 강남역이나 저 홍대이나 자가용 나라시도 다 잡아가지고 벌금 300, 500씩 처벌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카카오 카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카카오 카풀은 경찰 검찰에서 그리고 요새
아니 지금까지 우리 검사, 아니 선배님도 검사할 때 그거 처벌했어 안 했어? 들어봐. 다 했던 거 아니야. 들어봐. 그걸 카카오가 지금 앱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일종의 범죄 단체지 뭐야. 자, 카카오는 거기다가 빠져나갈 틈을 갖고 하는 게 무슨 빠져나갈 틈이 출퇴근 때다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틈이 있는 게 아니고 우기는 거예요, 저거. 자, 그래서 내가 우기는 거야.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이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응? 아니, 선배님은 저기 생겨.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들어봐. 네. 들어봐. 자, 이제 마무리. 자, 네. 저기다가 보세요. 자,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그다음에 가로 열고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럼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0글자만 딱 넣고 가로 딱 닫아. 그러면 해결 딱 돼. 그러면 명확해지잖아. 그러면은 자동차 필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처벌 대상. 선배님 말씀대로 하면 그거 집어넣어줘다가. 그러니까 선배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도 이제 법안이 몇 개가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뭐 6시부터 시간 하지 말고. 이게 잠깐만 좀 들어보세요. 출퇴근 시간을 아예 그냥 물리적인 시간 단위로 명확하게 끊어놓는 법안도 발의가 돼 있고 법안 이제 개정법이 몇 개가 발의가 돼 있는데 선배님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또는 이미 발의된 그런 법안대로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명확해지긴 할 거야. 그렇죠, 명확하게. 근데 지금의 저 법체계 저 법조항대로 한다고 해서 카카오 카풀이 그러면 유상 자가용 운선 알선 행위가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저 현재의 법조항만 가지고도 카카오 카풀 하는 짓이 명백한 불법이야. 자, 그러면은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이야. 자, 그러면은 그래도 한문철 TV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늘 제가 그전에는 이것이 뭐 불법이다 아니라 떠나서 저는 이제 보험이 된다 안 된다. 만약에 피해자들이 생겼을 때 사고 낸 사람도 보험이 안 돼서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사고 당한 사람 지금 답답해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몇 번 이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경진 의원께서 또 다른 또 어떤 택시 기사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 카카오 측에서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데 왜 굳이 그 힘든 시장을 그걸 또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아침에 김경진 의원한테 전화를 받고 제가 바로 생각한 게 저 법조문에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 자 유상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라고 돼 있는데 저기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저것은 기름값과 톨게이트비를 말하는 거겠죠. 거기다가 뭐 감가상각비, 거기다가 뭐 보험료, 이런 것도 365분의 1, 그건 치사한 거겠지. 그래서 단지 기름값, 유료대, 연료 비용하고 톨비, 그 정도에 한정된. 그래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그래서 또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유상 운송이 가능하지만 가로 열고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그거만 딱 집어넣으면은 명확해.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기름값 받자고 사람 태우겠어 불편하게? 아니 지금도 명확하다니까요 법조항이.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그게 문제는 저거예요. 카카오가 어거지로 억지 우김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통해서 그 억지 논리를 여기저기를 통해서 전파시키고 있는데 이 억지 논리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대기업이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법이 휘둘리는 세상이 돼요. 일단 내가 볼 때는 검찰, 경찰이 들어가서 카풀 운영진들 즉시 구속수사해야 돼요. 즉시 구속수사해야 돼요. 저거 지금까지 중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 첫째 카풀 크루라고 하는 사람들 직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직장 경로로 가면서 태우고 다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번이나 태웠는지, 이런 것들 크루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검찰이 들어가서 압수수색해서 조사를 하면 아예 내가 볼 때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이 사실상에 돈 받고 영업회계하는. 요새 검사들 바쁘잖아요. 아니 근데 선배님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거는 근본적으로 국법 체계의 근간에 관한 얘기고 이거를 카풀이 자기네들 장사를 위해서 어거지 논리로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카풀을 정부가 합법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대한민국에 2천만 개의 자가용이 다 택시가 될 우려가 있어서 교통질서 근간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니 이건 신속하게 중단을 시켜야 돼요, 정부에서. 그래서 행정명령을 발하라라고 하신 거죠. 오늘 우리 김경진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의견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는 거의 카카오 카풀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법을 빠져나갈 그 구멍을 찾아갖고 새로운 그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점이 아니라 우기는 거라니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법에는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법의 허점을 이제 저 정부에서는 그걸 출퇴근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하루에 2번 한다, 이걸 논의하는데 그래갖고는 해결될 게 아니고요. 근본 취지는 카풀의 근본 취지는 같은 품앗이에요, 품앗이. 그죠? 품앗이. 우리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또 같은 동네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쪽으로 가는 친구들끼리 같이 타라는 얘기지. 그것이 돈을 주고 누구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하고 만나갖고 그런 것은 옛날에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사정 변경이 되면은 폐지할 수도 있고 또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가로 열고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것만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뭐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자, 그리고 끝으로 택시 분야, 그다음에 카카오, 그다음에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 자. 카카오는 빨리 중단하세요. 불법입니다.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카카오 크루 분들은 본인들이 불법 유상 자가용 운송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적발되는 순간 지금까지 검찰, 경찰, 법원이 했던 여객자동차 운수사고 위반 사건 처리 관행에 따르면 틀림없이 벌금 적게는 300, 많게는 500만 원 물게 되고 전과 횟수가 누적이 되면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승객들도 이거 타지 마십시오. 이게 뭐 어차피 책임보험이 1억 5천까지는 커버가 되니까 뭐 대체로 뭐 별 문제는 없지만 그걸 넘어가는 종합보험 2에 해당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사망이나 식물인간이 되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거의 보상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승객 여러분들께서도 타지 마십시오. 타지 마시고 정부는 신속하게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 불법이니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편안해지고 법은 법대로 법질서 원칙이 지켜지고 교통정책은 교통정책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수정할 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라. 원래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카풀,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이 시작된 거 그리고 저것이 법에 들어간 거 그때는 진짜 친구들끼리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품앗이로 만든 겁니다. 그때는 돈 조금 미안해 고마워 하면서 돈 조금 내고 그것도 유상운송이 될까봐 그런 거는 출퇴근 시간에는 봐줄게. 그런데 그게 이제는 그것이 마치 택시 요금화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 빼고 그다음에 보험료 빼면 택시 요금이랑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가용 유상운송 그것은 범죄예요. 범죄인데 법에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생긴 게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는 그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 틈을 메꾸면 됩니다. 메꿀 때 가로 열고 20글자. 자,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법을 고치면 되는데 김경진 의원께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네. 그러니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비만 잘 되면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것,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건 소비자에게